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지금 저 위쪽 지방은 수해민들 때문에 참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요. 다음 주부터 또 온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으시게 준비 좀 잘 하시고 건강 좀 잘 챙기시고요. 비가 좀 안 오길 또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할 거는 우리가 애군이 있다, 뭐 액땜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액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우리가 사주에서 말하는 이 액은 사주에서 말하는 액은요, 신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슬럼프에 빠져 있다거나 이별수가 유난히 많다거나 질병이 있다거나 뭐 손재 관제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위 상황이 힘들 때는 아무래도 삶의 질도 떨어질 것이고 불행하다 생각하기도 생각도 많이 할 것이고, 이렇게 애기 끼어서 그렇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주에서 12신사를 의미하는 건데, 신살 중에서도 이 재양 액은 뭘 말하냐면 육해살을 의미합니다. 육해살. 그래, 여러분들 보면 이 육해살을 갖다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액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다가올 재앙, 흉운을 다른 가벼운 것들로 해서 곤란으로 미리 겪어서 대처한다는 거잖아요. 무사히 넘긴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액을 갖다가 액땜하면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액땜이라고 하는 기준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뭘로 보느냐면 12신살의 육해살로 보는 겁니다. 육해살. 자, 그러니까 오늘 육해살을 보는 방법하고 육해살 개운법하고 활용법 이렇게 대충 간단하게 볼 건데요. 육해살은 우리가 봤을 때 육해살은 어떤 작용이 있나 하면 여러 가지 막 이런 작용이 있어요. 여자한테 아무래도 강하게 좀 나타나는데, 자주 이성 친구가 헤어진다든지 결혼이나 혼담 이런 게 잘 깨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각종 뭐 재난, 사고, 건강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육해살의 그 작용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지 기준, 사주에서 연지 기준으로 봤을 때 삼합의 마지막 글자, 그러니까 화계살이죠. 화계의 앞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연지가 만약에 인이나 인년이나 오년이나 술년이다 이러면 인오술이잖아요. 그러면 그 연지 삼합이니까 인오술 앞자리 유금, 화계에서 바로 앞자리니까 유금이 육해살이 되는 거지. 원국에 있을 때도 안 좋고, 그 육해가 운에서 대운에서 들어왔을 때 또는 세운에서 들어왔을 때 육해의 작용을 받는다,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사유축이면 축 앞에 있는 건 자수, 신자진이면 묘목, 해묘미면 오화가 육해살이 되는 거죠. 원국에 있을 때는 뭐 조상궁에 있으면 조상의 문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운에서 왔을 때가 육해살 작용을 강한데, 육해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런 곤란한 일들을 겪을 수도 있지만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집안에서 이렇게 보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연지, 저 같은 경우는 미년이니까 해묘미니까 오화가 육해살이거든요. 오화 같으면 남방이잖아요. 남쪽이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육해살 방향에 해당되는 곳에 뭐 신성하다든지 뭐 의미가 깊은 물건 이런 걸 두시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되고, 또 지저분하거나 조금 뭐 하찮게 여기는 물건들이 놓으면 좋은데, 흔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화장실, 뭐 화수구, 아니면 내가 못 쓰는 물건을 모아놓은 창고,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 놓되, 남쪽에, 그러니까 육해살 방향에 배치를 하되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깨끗하게.
그 지저분하게 놔두면 안 되고요. 그래야 좋은 기운이 흘러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육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내가 대운에서 육해가 들어와서 있는데, 세운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오화가 육해잖아요. 육해가 들어와 있는데 세운에서 사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육해가 자수가 충발이 되면 오히려 좋은 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해를 좋게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육해는 액살이 맞습니다. 액살이 맞긴 하지만 육해가 운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육해가 운이 없다 하더라도 육해살을 개운하는 방법 잘 이용하면은 오히려 큰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는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집안의 육해살 방향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집안에 그게 화장실이 됐든 창고가 됐든, 그 다음에 육해 방향에는 내가 신성시 여기거나 중요한 물건을 놓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놓으면 안 되고, 육해 방향에는 좀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이 정리를 하면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내가 저 부동산을 살 때, 매수할 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나한테 좋은 쪽이 뭐냐면 육해 방향으로 가시면 좋아요. 화계의 끝자리에 바로 전 단계라서 아무래도 내 입장에서 육해 방향으로 가서 부동산을 구하면 자기한테 맞는 부동산, 아니면 또 시세보다 좀 저렴한 부동산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집안에서 육해 방향으로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천살은 우리 조상한테 기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육해살은 신에게 기도한다, 이런 하여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육해 방향으로 기도하면 오히려 그 기도가 좀 잘 먹힌다, 잘 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은, 상담업을 하시는 분들은 육해 방향으로 앉아 있고, 이제 내담자는 우리 쪽으로 보고 앉아 있고, 그렇게 상담하면 상담 잘 되고, 강의를 하더라도 육해 방향을 보고 강의를 하면 강의가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몸이 아플 때, 병이 있을 때 나한테 맞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어떤 병원으로 가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병원에 가장 좋은 거는 뭐 의사하고 하고 화합을 맞춰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는 없으니 병원을 택할 때는 내가 있는 곳에서의 육해 방향 쪽에 병원을 가든지, 육해 날에 수술을 해야 된다면 육해 날에 수술을 택일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치료가 빨리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해 쪽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육해살이라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살은 양면성이 있잖아요. 살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잘 쓸 수 있는 살이 있다, 아니면 길신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형충파해의 이 해살이 있잖아요. 이 해살하고는 좀 틀려요. 신살이 육해하고는. 근데 같이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틀리긴 하지만 이 해살도 작용력은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틀리긴 하지만 육해하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살 중에 육합을 방해하는 게 해살인데, 자미하고 추고 뭐 이럴 때는 원진 기문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작용력을 강하게 한다. 그럴 때는 해살로 나한테 그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엄연히 따지면 육해하고 형충파의 해살은 틀리지만 작용은 비슷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개운을 하면 조금 개운하기에는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간단하게 육해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신살이라는 게 우리가 한 200, 300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12신살,
말하는 거는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것들로 해서 빨리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비 피해 없도록 하시고요. 저는 며칠 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